네, 안녕하세요. 차스대 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장 김재한입니다. 스마트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가 AI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더 자율주행 관점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AI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보면 음성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음성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됐어도 우리는 그냥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거나,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 차에서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에 있어서 AI라는 부분 또한 거기에서의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데이터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쉽게 접근하고 있고 또 익숙한 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2005년만 해도 우리는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도 잘 쓰지도 않았었고요. 2005년도에 미국에서 다파 그랜드 챌린지라는 대회가 2회가 열렸었어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는 무인 자동차 경진 대회 이러한 용어로도 쓰기도 했었고요. 당시 국내에서도 국방 이제 무인 전투 체계라는 어떤 이름 하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가 시작이 됐었고요. 저도 그때부터 이 자율주행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죠. 구글에서 이 다파 챌린지를 통해서 나온 기술들을 가지고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이슈가 됐었고요.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경진대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도 처음으로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 라이센스, 셀프 드라이빙 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CES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2013년도부터 이제 테크노밸리 내에서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걸 좀 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슈를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어떤 실도로 환경에서 실증을 하면서 과연 정말 이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교통 환경 속에서 이 복잡한 환경을 그리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정형화되지 않는 이런 교통시설물들, 차선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파선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결국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보행자하고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자율주행차가 혼자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만든 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이제 판교 제로시티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때 그 MCT라는 어떤 크로즈된 테스트베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부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범용적인 자율주행 차보다는 어떤 공공 목적의 아니면 어떤 지정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구역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에 맞춰서 2017년도에 제로 셔틀이라는 어떤 판교 제로시티에서 운영되는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좀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차하고 이제 공간정보라는 부분에서만 봐도요. 기존의 자동차에서의 어떤 자차 중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ADAS라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결국 하나의 도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된다고 보다 보니 결국 입체적인 판단이 필요했고요. 공간 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2D 지도가 아닌 새로운 3차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율주행차와 공간 정보가 융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한 ICT 기술들이 필요했고요. 그것이 AI나 빅데이터 같은 부분들이 됐습니다. 또한 통신 또한 자동차가 매우 폐쇄적인 통신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 양방향 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왔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에서도 그동안 정적 정보에서 동적 정보를 다루게 됐습니다. 이 둘에 대한 만남은 또한 V2X라는 통신, 또 IoT라는 인프라의 어떤 구조가 또 필요했었고요. 또한 자율주행차가 과거에는 자동차의 하나의 그 판매, 어떤 대중을 위한 판매의 목적이었었다 그러면 ADAS에서 그렇게 추구해 왔었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공유 서비스라는 부분,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부분으로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 또한 그동안의 어떤 폐쇄적인 부분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개방형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죠. 결국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클라우드와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예일 수 있지만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공간 정보, ICT가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로 변화되고 있고요. 단순히 이런 기술만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너네 나라에서 너의 기술이 얼마나 자율주행차의 기술력이 뛰어나라고 해도 그것이 상용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려고 그러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서비스는, 그 다음에 법규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수용성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종합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이제는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즉, 결국 이 생태계는 국가 및 산업 전반의 협업을 필수로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러한 어떤 생태계 속에서 공공주도의 자율주행 생태계의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결국 판교 제로시티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결국 산업이 기업 주도로서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자라는 부분의 전략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판교 제로시티 이제 자율주행 실증단지라고 합니다. 이제 판교 제로시티를 운영하는 조직이 이제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고요. 저희는 이제 총 5가지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통합관제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실증,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오픈 플랫폼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라든지 통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러한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수집되는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데이터들이 결국 데이터 센터의 빅데이터화 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데이터셋, 결국 스마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많은 산업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대로 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정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도 있지만 결국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로 셔틀과 같이 다양한 이러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을 확산을 하는 부분들을 또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로시티의 어떤 시스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어떤 디바이스 레이어에서는 자율주행 차나 어떤 IoT 인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로에 있는 IoT 센서나 서비스들을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 레이어에 있는 이제 자율주행차나 IoT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저희 데이터 레이어에는
네, 이걸 관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뛰어넘어서 이 안에 이제 맵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100%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API 레이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AI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들을 API로 만들어서 결국 서비스 레이어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구체화돼서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판교 제1 테크노밸리,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어떤 공간적인 구성 속에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는데요. 크게는 이제 자율주행 차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LTE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LTE를 사용을 해서 V2X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차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율주행 차만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자율주행 차가 더 지능이 높은 또 고도화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프라스트럭처에도 많은 센서들이 또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많은 센서들을 IoT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IoT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수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IIS라든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인 관제라든지 지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BI 솔루션,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이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제공도 해주지만 우리의 자율주행차를 대여해줘서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 플랫폼들을 구축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공공으로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통합관제 센터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시 매일 운행하고 있는 제로 셔틀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차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 센터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으로 해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하루에 한 5테라바이트 정도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 셔틀을 통해서 수집되는 게 저희가 하루에 한 2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자율주행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저희에도 약간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결국 데이터에 대한 수집은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걸 스마트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많은 휴먼 리소스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저희의 기술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산업이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들의 협력 체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법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과연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 스마트 데이터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민간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공유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개방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에 대한 데이터셋 서비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 비식별화나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 우리가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색 가능한 개방 DB를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관제 센터에서 수집되는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로 셔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센서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상시
평일, 그러니까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총 8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영상으로서 보게 되면 제로 셔틀이 운행을 하면서 이런 운행 데이터, 결국 이런 HDMap 기반에서 이런 운행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다를 통해서 3D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공간 정보, 그리고 거기에서 자율주행차가 판단하고 있는 뭐 종방향, 횡방향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영상 기반의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들, 차선 인식 정보들, 다양한 이제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하면서 센서 기반의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판단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로 셔틀이 차량에서의 제어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현재 또 올해 또 추진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인도어 앤 아웃도어형 이제 개인형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로 셔틀이 아웃도어의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또 인도어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함께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의 어떤 다중 센서 데이터들은 저희는 기준 정보화 시킬 거고요.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들은 동기화되어서 이와 같이 객체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로컬라이션에 대한 정보들로 데이터셋으로 저희는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대 효과라고 이렇게 좀 장표를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해보지를 못한 부분들입니다. 이럴 거다라는 저희 자체도 기대 효과이고요. 결국 이러한 기대 효과는 우리가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산업과 어떻게 또 정부와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와 내년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것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로서 이런 스마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산업계들이 좀 더 이러한 저희의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그런 기회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좀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